그래서 올해 눈높이가 가장 안 좋다 제일 많이 했던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종목을 꼽아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도체를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런 게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주도 섹터라고 불릴만한데 다른 데 쪽은 저는 표현을 테마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저는 이렇게 드렸고요. 그 차별화의 구분이 사실은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네네. 거. 근데 또 무엇을 사느냐 봤더니 지금 반도체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또 최근에 또 하이닉스는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로 또 많이 팔다가 네. 어제서부터 이제 다시 또 매수로 들어오는 네네.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네. 보시는지 좀.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왕이 많이 빠졌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음에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됐을 때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다음에 시장이 가도 얘는 못 갈 거, 느리게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셔갖고 사실 수평 이동하면서 종목을 좀 리밸런싱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시점에는 어떤 들어갈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타이밍에서 볼 때,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 시장이 강하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되는 그 시점에 그럼 뭐가 강하게 갈 것이냐라고 구분을 해봤을 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요. 올해 3분기 지나면서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4분기에 눈높이 컨센서스를 내놓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4분기 안 좋다고 그러고, 뭐 삼성전자 안 좋다고 그러고, 뭐 어떤 데는 더 좋다고 그러고, 업황은 좋지 않지만 4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이런 발표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미계 폭들이 나옵니다. 가미계 폭들이 나오고, 그리고 내년 전망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미계 폭이 눈높이가 엄청나게 낮아져가지고 이렇게까지 낮춰? 할 정도로. 그런 섹터가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시장의 컨센이 100이었어요. 그랬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100에서 60으로 낮췄어. 근데 요번에 60에서 40으로 낮췄어. 내년에 30까지 간대, 20까지 간대. 이래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아무리 안 좋아도 30, 20 밑으로 안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딱 되면은 그러면 그게 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적이 실제로 안 좋아도 걔는 터닝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눈높이가 가장 안 좋다 제일 많이 했던 데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종목을 꼽아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도체를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반도체 섹터를 산다라는 게 보다도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있는 게 시가총이 높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가. 사실은 LG에너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삼성전기나 다른 것도 다 삽니다. 반도체 섹터를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데 왜 근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는 안 사냐? 물론 똑같은 걸 사더라도 어느 쪽을 비중을 더 많이 사겠죠. 실적이나 이런 걸 따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우리나라 지수를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 지수를 사는 와중에도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자동차는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외국인들이 10월에 지금 거의 4조 원 사는 동안에 현대차, 기아차나 이런 자동차는 안 샀어요. 팔았습니다. 네. 이쪽은요. 얘는 시가총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샀다고. 이거 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리나라 지수를 사대 올해 눈높이가 낮아져가지고 원체 낮아져가지고 얘가 실적이 감익이 된다 하더라도 낮아진 것보다는 더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쪽을 사는 거예요. 그런 쪽의 종목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을 사는데 저는 반도체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도체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요번에 감산을 한다 그랬고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한다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뭐 메이저니까 그렇게 그렇지. 얘기를 했겠죠.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양사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야지 하반기 지나돼서야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터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체의
내년 하반기에 터닝하는 걸 보면 반도체 가격은 주가는 약 6개월 터닝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돼서는 저점을 찍고 터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은 장기 펀드들은 당연히 들어올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가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내년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수급적 측면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 이대로 얘들이 주도주가 돼가지고 시장을 전체 끌고 갈 수 있느냐? 시장이 주도주가 생기면 대세 상승으로 갑니다. 그렇죠. 주도 섹터가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승이라 정도 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또 주춤주춤 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 터닝하는 걸 보면서 내년에 터닝해야지 진짜 터닝하는 거지 지금 터닝하는 것을 이제 저점 찍고 완전히 터닝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은 반도체 주의 어떤 바닥 혹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는 시각 이런 건 아직은 좀 성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어떻든 간에 좀 더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지금 차트 잠깐 삼성전자를 보시는데요. 가격은 추가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수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빠진 거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는 먼저 빠졌어요. 우리 시장은 먼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졌다가 반도 좀 줬다 빠졌다 반도 좀 줬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권은 이 가격대와 그리고 이 빠진 폭을 봤을 때 충분히 저점 라인에 온 거는 분명히 맞다. 이거 모든 사람들, 약세론자도 그렇고 간선론자도 그렇고 전부 다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아, 충분히 빠져서 가격 메리트는 생긴 건 맞다. 근데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점 구간에 비스무리하게 와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치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요번에 파월 의장이 도비시한 표현이 나와서 연말 랠리가 있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59,800원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지수가 2,350불 넘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지수는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 2,500포인트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직전 고점이 2,500포인트에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직전 고점이 지금 요 라인을 넘어서 여기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5,000원 이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70,000원하고 65,000원 사이에. 이 사이에서 아마도 연말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요번에 도비시한 얘기가 나오면 이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 사서 여기서 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할까? 요 퍼센테이지를 업사이드를 갖고 요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 기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건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좀 과한 우려로 봐도 되는 건가요? 치킨 게임에 대한? 치킨 게임이라고 정도까지는 왜냐면 예. 그게 외국인들도 다 동의하고 뭐 이런 거라면 분명히 2위, 3위 업체인 하이닉스나 예.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반드시 뭐 안 좋아야 되겠죠. 근데 예. 지금 미국 시장 보면 마이크론은 계속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저쪽은 별로 치킨 게임에 대한 걱정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저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반도체 가격에 떨어진 부분에 대한 치킨 게임 정도의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다른 데는 다 감산한다 그러는데 삼성전자는 감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간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고 조정이나 다른 부분들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지.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 뭡니까? 삼성전자가 감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도체를 찍어내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살아남는 곳이 끝까지 살아남는 이게 치킨 게임이잖아요. 지금 그런 게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서 이걸 극복할 것인가의 각사의 전략이 좀 다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참 이 희비가 엇갈리는데, 네. 일단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뭐 예. 메타 같은 경우는 뭐 형편없이 깨졌고 박살났죠. 예, 예. 아니 메타가 예. 2016년도 주가보다도 훨씬 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가치주 아니냐라고 네. 보시는 분도 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메타 결국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깨진 거 아니냐. 그리고 예. 오히려 성장에 대한 도전이 이제 리스크로 와닿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빅테크주들 예. 안 좋게 보고 그게 예. 이제 주가에 반영된 거. 네. 그렇다면 또 우리도 역시 비슷한 빅테크주들, 네. 우리 뭐 플랫폼주들 네네. 안 좋은 거 아니냐. 네.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정확히 짚으셨고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명확하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특히 올해 내내 미국의 빅테크들을 보면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난 10년간 좋았지 않습니까? 빵주라는 신조가 생겼고 마가라는 신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차별화의 구분이 사실은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첫 번째,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메타니 얘네들은 구글이나 다른 쪽을 통해서 애플이나 다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 자체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체 플랫폼이 없는 서름이 이런 거구나 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지만 어려울 때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가 이렇게 취약하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체 플랫폼이라는 건 수익을 내는 자기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고유의 지금 광고에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탈락이다. 심지어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월가의 얘기입니다. 그네들은 탈락.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인텔이나 이런 쪽보다 AMD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그런 게 발생이 되냐면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동안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이만큼까지 왔는데, 아까 지금 대표님 질문 주신 거예요. 이만큼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뭐야, 니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뭘로 할래? 메타는 메타버스로 한대. 아니, 메타버스 언제 될 건데, 맨날 돈만 쏟아붓고 언제 돈 되는데, 걔네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찬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라는 거예요. 인텔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모든 PC나 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뭘로 할 건데? 아마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자상거래로 이만큼 왔는데, 그거 갖고 앞으로 먹고 살겠지. 그러나 플러스 알파의 그 다음은 너네 뭔데? 구글. 너희들 그 다음에 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거하고 확연하게 주가 차이가 있었던 두 개의 기업이 있죠. 확실하게 그 다음을 보여준대. 애플과 테슬라죠. 애플이 지난번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맥북으로 애플 컴퓨터로 한동안 사업이 번창했고, 그 다음에 10년을 넘게를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으로 번창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는 점차로 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익이 나는 거는 부가 사업으로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플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아닌 혁신적인 다른 플러스 알파의 사업을 뭘로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애플의 임원진들이 대답하기를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애플카, 그리고 하나는 애플 스마트 글래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이제 안경계 글래스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마트 글래스만 가지고 얘기하긴 그렇고,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왜 들고 다닐 필요가 이제 없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아니, 뭐, 핀 꼽듯이 옷에 그냥 꼽아도 되는 거고, 뭐, 지금 이어폰 우리 있듯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성장세가 급격하게 지금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기술력이. 그렇게 봤을 때 애플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테슬라카, 우주항공, 로봇,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들은 앞으로 지금 주가가 주춤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더 다시 갈 수 있어 라고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안 빠지고 빠졌다가도 곧바로 오르고 곧바로 오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애플이 요번에 실적 다른 데는 미스인데 실적 미스 안 나오니까 무려 7% 이상 급등해 버리잖아요. 오렌 버핏이 웃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애플은 그러한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에서 극명하게 요번에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올해 확실하게 보여줬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내내 끝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그걸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 산업이나 그리고 기업의 면면을 봤을 때 플러스 알파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성장을 어떤 사업을 뭘로 가져갈 거냐. 이게 있는데면 내가 지금 밀렸다 하더라도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더 사고 싶으면 그걸 더 사야 되는 거고, 그건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빨리 올라올 거고, 그게 없는데 시장에서 실망하거나 그게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쪽들은 주가가 반등은 남들 할 때 조금만 올라오겠지만 시장의 주도로 나서지 못하겠죠.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태조 이방원 예. 참 요 앞전에 시장을 이끌었던 어떤 주도 섹터들이었는데 예. 지금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방산주는 그런 대로 좀 잘 가는, 2차 전지는 아주 강하게 가고, 방산주도 그냥 그런 대로 가고, 예. 원자력은 이거 잘 간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요번에 한번 반등했고요. 예, 잠깐 했다가 뭐 다시 예. 빠져나가기 예.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의 주도 섹터는 시장을 끌고 가면서 움직일 때 주도 섹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쪽에 들어가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는 2차 전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주도 섹터라고 불릴만 한데 다른 데 쪽은 저는 표현을 테마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저는 이렇게 드렸고요. 테마라는 거는 시장의 지수를 끌고 가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좀 드렸던 거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어떻든 간에 이제 지금 이제 구분을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았던 거 그리고 조선주 이방원에서 태조 두 가지가 좋지 않았던 거는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고요. 실제로 이익 모멘텀이 뒤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이거든요. 그렇죠. 조선은 원래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여요. 막 수주가 많다, 막 엄청나게 수주를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 단위도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그런데 나중에 이익을 보면은 뭐 적자래. 뭐 이게 얼마 안 돼.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돈 떼인 경우도 많았고, 이게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 보면은 한국조선해양이 흑자 전환했고 삼성중공업이 적자가 줄어든 걸 봐서는 이번에 받아놓은 수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드디어 이익에 반영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습니다. 조선 쪽에는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수주의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수주 모멘텀이 좀 없고 이익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익이 따라오기 전까지는 나는 확인해 볼래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조선주는 이익이 뒤따라질 때 다시 2차 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익이 만약에 따라오지 내년 1분기에 특히 1분기에 이익이 따르지 못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선주는 이 대열에서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 있잖아요. 사실 태양광 풍력 이쪽도 한참 수주를 할 때 그럴 때는 거기에 부품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고 소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것에서 이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최초에 들어갔을 때 수주했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이익 나는 부분은 있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자꾸 노이즈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유럽이 지금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면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의 주도국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이에요. 유럽이 다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면은 한 발 물러서죠. 그렇죠. 그러면서 독일도 원자력 뭐 안 한다 그러다 원자력 하고 뭐 석탄 뗀다는 얘기 들어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뭐 진짜 한 발 간 거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나오거나 수주가 나오거나 했을 때 테마로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실제로 그게 계속 연속성이 생기면서 이익이 차곡차곡 생기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가다가 밀리고 조선하고 비슷하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제가 그 소위 그 S파동도 얘기 많이 했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신성장의 신기술을 가지고 어떤 산업이 발달을 하면 모멘텀으로 인해서 떴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깊은 하락을 해요. 네. 깊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이익이 따라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이익이 지금 따라주고 있는 섹터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역시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주춤하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2035년부터 유럽은 이제 내연기관차 못 판다고 요번에 아예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2025년을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공격적으로 다양한 전기차를 지금 출시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앞으로 심하게 될 것은 분명히 리스크이지만 2차 전지는 이익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주춤했다 올라가고 하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선두로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방산과 원자력은 이 역시도 원자력이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냐, 방산이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의 개념으로 이쪽을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원전 특히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네. 폴란드 원전 폴란드요. 거의 뭐 확정이다 수주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주가는 오르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가 엄청 쌓여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예, 경우 예.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건 뭘까? 시장의 반응이 너무 극과 극인 것 그 같아서.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뺏겼고, 그런데 민간 쪽의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점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따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급등하면 공매도가 생기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원전을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가 원전을 계속 지으면서 주가라는 거는 어떤 이익이 목표치가 여기까지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반영을 하고 그 다음 있어야지 주춤하다가 또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기 급등을 하면 공매도 나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공매도 종목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가지 경우의 공매도가 나옵니다.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은요. 하나는 실적이 계속 감익되는 쪽은 공매도가 계속 나와요. 아무거나 공매도 치는 건 아니고요. 실적이 추세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런 쪽에 공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마나 이슈에 의해서 단기 급등하면 그냥 반드시 공매도 나옵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공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쪽은 뭐 상한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어떤 좋은 스탠스 이후 혹은 뭐 어떤 뭐 조정이 있다더라도 연말 요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스물스물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시장이 돌아섰을 때 반등이 나올 때 예.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이 뭘까? 뭐가 잘 오를까? 예. 이거잖아요. 이걸 찾느라. 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대전제 조건은 있죠. 실적. 결국은 실적. 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실적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고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된다고 하고, 그래서 감원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투자도 축소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증원을 한다고 하고, 투자를 증설한다고 하는 섹터들, 그리고 그런 산업들,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주식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업이 얼마나 냉혹한 환경에서 기업이 망하지 않을 이상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쪽 섹터에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신규를 산다라고 한다면 신규를 더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쪽에 있는 쪽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은 당연히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뭐 자동차에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거기 들어가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소위 선단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이 거기 들어가 있고, 비메모리 쪽. 예, 비메모리. 그리고 로봇 관련된 공장 자동화. 거기가 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거기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왜 미국의 빵주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주식들 중에서 메탄,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완전히 갈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기준이 플러스 알파의 성장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의 성장, 이익 성장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익 성장은 플러스 알파의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의 스토리.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스토리.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스토리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럴 때는 바로 그냥 종목 교체?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은데 똑같이 빠졌다 하더라도 얘는 성장 스토리가 있어. 그런데 시장 폭락하면서 같이 빠진 거야. 얘는 어떻든 내가 버티기만 하면은 얘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개별 기업도 똑같이 그런 거죠. 그런 플러스 알파의 성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섹터라고 한다면 뭐 신재생 에너지도 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전자부품, 로봇, 뭐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플에서 얘기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쪽, 이런 쪽에 있는 쪽은 지금 굉장히 힘들더라도 그런 쪽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질문을 대표님이 올 연말까지 만약에 시장이 뜬다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먼 미래까지도 끌어당겨서 씁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없거나 시장이 약할 때는 먼 미래래, 그때가 어떻게 망할지도 모르는데, 나라가 망하고, 뭐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국가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는데, 기업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어? 나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어 있는 실적이 있는 기업만 투자할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고 4분기에도 괜찮다라고 하는 기업들 있죠. 30%, 50%씩 뜬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번 3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된 종목들을 해서 막 뜬 종목들 있잖아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들이 막 20% 떴다, 30% 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또 시장이 요즘에 또 올라왔으니까 조정 볼 수 있잖아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또 생뚱맞은 소리 하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그 종목을 해야지 단기 거래는 항상 지금 각광받고 있었던 게 시장 때문에 빠졌던 게 가장 큰 수익을 줍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그거 안에서 해야지. 1년 동안 계속 빠져서 얘는 10만 원짜리가 지금 2만 원이야.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 되지. 이거 시장 뜬다고 못 떠요. 그런 게 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천천히 빠진 것보다 지금 이 악재 뉴스로 확 빠진 거. 최근에 뜬 거 있잖아요. 최근에 올라오다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오다가 혹시 시장 때문에 빠진 게 있다. 그렇다면 내가 연말에 수익률을 뭐 20%로 30%로 해가지고 좀 복구해보고 싶다. 그럼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우리가 연말까지 어떠한 포인트를 좀 신경 쓰면서 지켜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들고 가야 될 주식은 또 무엇일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잡히네요. 파월 의장이 부디 제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제발 너무 강력하게 지난번에 한 것처럼 잭슨 홀 미팅 때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계속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지만 않으면 연말 시장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새벽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파월의 시간이 됐다. 예. 이 방송 내일 나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에 시나리오는 나왔으니까 예. 좋을 때 나쁠 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